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명절 연휴가 있어서 금방 갔네요. 며칠 부동산 뉴스 안 읽었지만 어제 하루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들 또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뉴스인데요. 이 흑석동 명수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흑석동 안에 가면 이제 흑석 시장이 있고, 이 중앙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밑에는 마트도 있고요. 상가들도 이 도로 따라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이 많은 그런 건물인데, 그 옆에 보면 입구가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대략 한 50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 2층에 국민은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이 안에 마트도 큰 마트가 있어가지고 많이 다녔던 건물인데, 그 아파트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예요. 노후한 건물인데, 여기 지금 이 아파트에서 30년 살았던 이 한 분이 얼마 전 황당한 계급장을 받았대요. 뭐냐면 자기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건물이 42년 전이면 대체 언제예요? 42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당사자분은 30년간 살아왔다고 하니까 아마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12년이 지난 시점에 사셨던 것 같아요. 사셨는데, 이 분양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해주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은 구분 소유해서 살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명쾌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지금 시점에 42년 전에 어떻게 집을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08년,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죠. 이때 2008년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건물을 그러니까 이 구분해서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아파트 전 세대를 상대로 당시에 집을 지었던 사람의 아들이래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내 땅이고, 내 땅에 건물을 당신들이 지어서 건물을 판 거는 맞는데, 일단 이 토지를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내세요. 아니면 또는 이제 건물은 철거하겠다. 왜냐하면 토지 사용료 지료를 내지 않으면 정당한 나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그 소송이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근데 1심, 2심에서는 이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분양받은 분으로부터 매수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1심, 2심에서 이겼고, 당사자 이제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가 졌는데, 요번에 지금 대법원에서 2015년에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이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건물과 함께 대지가 분양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오랜 동안 대지 지분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양 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죠. 중간에 계속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 42년 전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했던 거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2년 전에 건물만 넘겨줬고 토지에 대한 지분 이전은 안 해준 상태고, 계속 토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애초에 분양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모두 분양을 한 게 아니라 건물만 분양한 거 아니었느냐. 대법원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면 2008년 소송을 제기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 10여 년 기간 동안 토지 사용한 사용료도 10년치 사용료도 한꺼번에 내세요. 라고 지금 땅 소유자가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 금액이 지금 38가구가 소송이 들어왔는데, 많게는 한 번에 8,700만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 10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경매가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 건데 진짜 날벼락이겠죠. 42년 전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지금 와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화나요 표시도 되게 많잖아요. 기사도 되게 많은데 내가 진짜 황당하다. 저도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맨날 보던 아파트가 이런 사실관계였다는 걸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러니까 이런 경매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코멘트를 다는데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쟁이 휩싸일 만한 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 토지랑 건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지만 이런 집합 건물의 개념이 40년 전, 50년 전 이런 때에는 크게 없던 시절이라서 땅값이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된 주택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지금 판례가 이게 지금 하급심 판례도 아니고 대법 판례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잣대가 지금 이렇게 토지 지분이 없는 다른 주택들 대도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덜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아파트의 사례, 당사자들의 사례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사실 이제 이 명소대 아파트도 되게 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흑석 2구역이라고 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 투자를 하는 데서 이렇게 노후한 건물들을 매수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집합 건물이니까 건물 부분에 대한 등기 이전에서 내가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토지가 딸려 있지 않은 이런 물건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지만 뭐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는 이렇게 구분 건물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되기는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사례처럼 지료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추후에 분쟁 발생이 있을지 또 따져보시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판례처럼 이 관계가 명쾌하지 않으면 이 토지랑 건물을 동시에 분양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납득할 만한 입증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이 토지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추후에 안 했다라고 해서 법원이 상식에 반한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짤막한 단신인데요. 제가 매번 얘기하던 지역이라서 기사가 하나 나왔길래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 국제빌딩 4구역이 소위 말하는 용산 4구역이라고 불리는 용산 참사가 났던 지역이고 그 옆에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도 얼마 안 많고 여기가 이제 뭐 기사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읽은 바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요번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호반건설이 선정이 됐어요. 용산 쪽에 보면 삼각지역에 지금 청년주택도 호반에서 지금 짓고 있고 이 호반건설이 사실 이제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의 아파트 짓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한 회사인데 최근에 정비사업 수주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국제빌딩 5구역도 수주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정 2 대정비 촉진구역이 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 2 촉진구역의 1구역은 레미안이라고 해서 레미안 아델리체, 목동 아델리체라고 분양 끝났고요. 2-2 구역이라고 좀 소규모 구역입니다. 거기를 호반이 먹고 자양 12구역 또 먹었다. 먹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호반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국제빌딩 주변 지구 요 지금 블럭이 4구역이 지금 좀 힘들었다가 지금 공사 한참 되고 있습니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1구역 옆에는 이제 태평양에서 아모레 사옥, 새로 지은 신사옥 지금 다 올라갔고 현대건설에서 지었죠. 그리고 뒤편에 보면 국제빌딩 3구역 같은 경우는 동부건설에서 그 아스테리움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입주해가지고 2012년에 입주해서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 5구역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 국제빌딩 주변 지구도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이 건너편 같은 경우는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인데 뭐 전면 2구역은 푸르지오 서밋, 그 다음에 전면 3구역은 레미안, 그래서 거기도 입주 다 끝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 뭐
가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용산, 1구역이 남아있어요. 용산역 전면 쪽은 1구역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사의 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좀 지주들이 몇 명 없어요. 1구역 쪽은.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같이 하자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다툼?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용사의 집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육군 호텔, 30층짜리 육군 호텔 짓는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도 보니까 뭐 SBS에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강로에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하기 시작했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간다. 예. 이 한강로의 스카이라인들도 빨리 갔던 데들은 좀 모양새가 잡혀간다. 예. 이 옆에 보면 이제 40번지 쪽에 용산 정비창 남단? 전면지구. 예. 그쪽도 올해 정비구역 지정 받았고, 그 다음에 한강로 북측에 보면 신용산역 북측 지역들, 그래서 뭐 1구역 조합 설립하고 2구역 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 받았던 것 같고, 아무튼 한강로에 사업 가는 데들도 조금씩 움직이네요. 용산의 민간 사업장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제가 올해는 부산 부동산 시장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부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읽는 편인데요. 부산 분양 성적도 좀 봐야 된다. 이제 요새 부산 가격들이 좀 꺾였다, 그런 기사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아주 자극적이에요. 96%가 미분양. 부산 부동산에 무슨 일이라고 했는데, 공급 과잉의 집값이 1년째 하락세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산의 부동산 가격, 집값이 잡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1년째 곤두박질 치면서 매매 가격의 앞자리가 속속 바뀌는 중이다. 앞자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꽤 큰 단위로 가격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속도를 냈던 정비사업 물량에다 외곽 신도시 개발까지 겹치면서 공급 폭탄이 터지는 영향이다. 이들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이 여름 이후에 커져가지고 지난달엔 0.48% 떨어졌고,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 8월 한 달에만 0.92% 떨어져서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누적 상승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률들이 쌓여가지고 누적 상승률이 몇 퍼센트, 막 지금 많이 오른 지역, 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13% KB 기준으로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12%. 근데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하락이 겹치면서 이제 하락률들이 계속 누적 하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몇 천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거래도 줄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우리 흔히 분양권 투자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분양권은 서울하고 달리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분양 당시 22만 9천여 명이 청약해서 역대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을 쓸어담았던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분양권은 현재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 직후 형성되는 프리미엄이 1억 원을 호가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초기 가격보다 그 정도 호가하는 그런 피는 주고 살 생각이 없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다른 인근에 가까운 김해 유라지구는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이 나와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같고, 올 하반기에도 부산의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나오는 거 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정비사업은 항상 보면 서울도 지난 상승장에서 끝물에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항상 정비사업 일반 분양은 후행합니다. 물량들이 뒤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보면 부산시에 따르면 7월 기준 부산시내 정비구역 220곳 가운데 사업을 마친 곳은 51곳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올 곳들, 사업을 추진할 곳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만수 국토도시기술사 사무소 대표는, 이분은 이제 이 경남 부산 쪽에 기반을 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이죠. 예, 저는 전에 한번 만나 뵀었는데 네. 부산의 공급 폭탄은 이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갈수록 시장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 분양가 하향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서울에서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이제 하락장에서 일반 분양할 때 미분양 쌓이고 결국 할인 분양해주고 늘어난 이 비용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비용은 늘어났고, 분양가는 말 그대로 할인 분양해줘야 되면서 깎이고, 이 부담들을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다 부담해냈고, 그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 가고 있던 초기 단계의 사업장들은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차라리 정비구역 해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구역들도 나고 했던 게 사실 2012년, 13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부산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인 거겠죠. 자, 부산 안에서도 보면 뭐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없거나 뭐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의 96%가 미분양인 경우도 있고, 상당수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아파트나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의 프리미엄도 까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새로 분양한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고, 기왕이면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알짜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물건 정도나 제한적으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시장이 달아올랐던 게 가시고 있는 거죠. 서울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부산 분양권 시장,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전히 일부는 이제 규제가 가 있죠. 부동산 시장 침체 일로에 접어들자 부산시는 팔을 걷어붙였는데, 지난달 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부산시 7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가격이 빠지거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좀 막아달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데 굳이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827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부분도 있지만, 부산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지요. 뭐 여전히 지금 규제를 받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자, 뭐 이제 이 기사에 따라서 지금 댓글 분위기를 보면 가격 두세 배 오르고 뭐 10% 또는 몇 퍼센트 떨어진 게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거냐,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댓글에서 보면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부산 지역이 어떻다 저렇다, 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부는 어떤 스탠스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유도해 나갈 것인가, 이 스탠스를 한번 지켜보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만약에 비슷한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이 부분도 조금 미리 한번 좀 봅시다. 이번 정부는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할 건지 부산의 사례를 통해서 좀 미리미리 공부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정부의 어떤 입장, 스탠스들, 여전히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떨어뜨리려는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규제를 여전히 가하면서 좀 더 하락하게끔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정부가 이 미분양들이 이렇게 쌓이고 할 때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 관여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오면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하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12월 달에 개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운동장역에서 삼전, 석촌 고분역, 석촌역, 송파나루역, 한성 백제역,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역, 둔촌 오륜역, 부훈병원역, 이래가지고, 이제 이 송파를 지나서, 이 9호선이 소위 말하는 황금 노선이잖아요. 한강을 따라서 강서에서부터 강남을 지나서 송파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었는데, 3단계 연장 구간이 이제 공사를 마치고 12월 1일 날 개통한다고 했어요.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9호선 라인이 연장되는 거죠. 당장 이 석촌이라든가 삼전이라든가 송파에서도, 원래 우리가 송파구 하면 이 잠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래퍼 이 라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강에 가까운 이 지역이 가장 빛나는 지역이긴 하고, 이 삼전동이라든가 이 기존에 이제 주택가들이 있는 지역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분포하지 않은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된 감도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이들 지역 보면 아무래도 교통이 약간 그 2호선이 움직이고 하는 그 메인 라인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 골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에도 굉장히 교통망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둔촌 오륜역 이 올림픽 선촌 아파트 있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있는 이 앞에 올림픽 공원역 5호선 있는 그쪽 라인으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둔촌 오륜역, 여기 둔촌 오륜역이라고 하면 옆에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서 둔촌 주공 아파트도 지난주에 가서 봤더니 이제 펜스 다 쳐놓고 아직 철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막바지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덕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이제 보훈병원역까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3단계 개통을 하면, 자,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올림픽 공원에서 김포공항까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기존 지하철 이용 대비 22분이 단축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9호선 관련해서는 마곡나루역도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도 환승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이 보면 공항철도도 인천에서 넘어오는 그쪽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철도긴 한데 비용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9호선 환승이 되게 되면 이 9호선이 굉장히 골든 노선이잖아요. 마곡나루역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오고,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을 이용해서 이제 9호선 타고 움직이는, 이제 9호선 타고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강남이라든가 지금 송파까지도 이렇게 좀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좀 뉴스는 물량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개 더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내일 조금 읽어보든가 아니면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말에도 좀 밀린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내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자, 오늘도 아무튼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